이게 이제 심사를 하다 보면 네. 현장 심사라는 게 있잖아요. 현장 네네. 직접 나가서 네. 그거는 직접 이제 눈을 보고. 네. 그 부분은 과제가 좀 진행된 다음에 네. 현장에 직접 가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과제 책임자로 했던 사업, 그 사업이 선정될 때는 42개 중에 이제 7위, 그리고 나중에 과제를 이제 발표 평가했을 때는 다시 2위 이렇게 하면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인다라고 해서 계속 봤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네. 처음부터 4개 과제를 선정하는 건 원래부터 있었지 않아요? 원래 4개를 선정하려고 했고 예비 선정을 하기 위한 예. 것들이었는데요. 총 선정된 건 5개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과제를 하다가 중간에 과제가 좀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 과제가 이제 사실은 중간에 이게 과제가 바뀌면 굉장히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요? 저희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제가 원래 제안서를 냈던 것보다 더 좋아진다면 사실 좋은 연구 개발을 하는 거니까 진행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하다 보니까 더 발전해서 발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김건희 여사가 이 과제를 수행한다고 냈을 때는요 3D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3D라면은 입체적으로 보여 인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예, 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아바타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구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현장 실사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2007년 1월 26일입니다. 그때 나왔을 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과제 책임자인데. 사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병원에 입원했던가 아니면 뭐 천재지변이 있던가 이거 외에는 과제 책임자는 그 자리에 배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과제가 개발이 지원이 협약서가 만들어진 게 2006년 11월이니까 그 몇 개월 뒤에 이제 현장 실사를 나가서 어느 정도 과제가 수행되고 있나를 확인을 해요. 평가위원들이. 그렇죠. 예, 중간 평가를 네, 하죠. 그때 김건희 여사는 그 자리에 없었고요. 면담자는 홍석화 씨와 다른 이제 홍 연구원이 계셨어요. 이때 이제 평가 결과가 처참합니다. 이 3D를 이제 만들겠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업무 수행도가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위원이 평가 점수에서 가장 낮은 20점을 주게 됩니다. 그 항목에서. 네. 그래서 이때 총점이 70점인데요. 보통 과제에서 70점 이하면 과제 실패입니다. 그러면은 딱 거기에 걸렸네요. 예, 거기 70점? 걸려 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한 4일 뒤에 예. 이 김건희 여사가 애니타 과제에 대한 수행계획 변경 신청서를 발송을 합니다. 콘진원에. 네. 그게 이제 입체적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더니 예. 2D로 바뀐 거예요. 평면으로. 만약 나빠졌네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2D에서 3D로 만들어졌다면 아주 좋은 것들인데 네. 3D에서 2D로 내려간 거는 과제가 거의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콘진원에서 이때 당시에 제가 모든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공문을 발송할 때 이렇게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과제 책임자로 있으니까 공문을 보내는데 이 개발 목표상 운세 서비스가 주다. 그런데 캐릭터를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제작 방식을 우리가 변경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2D였다면 이걸 선정을 했을까요? 이미 평면으로 나온 거는 너무 많았던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업무 수행도를 미흡을 받자마자 4일 뒤에 이걸 2D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게 관상이었어요. 아바타가 이제 계속 논문까지 이어지는 게 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는 것을 사실 저희가 평가위원으로 나가게 되면 보여줍니다. 이렇게 눈앞에서 보여주고 시연을 하고 거기서 지적을 해주게 되는데 이거는 이거 과제 책임자도 자리에 없고 홍석화 씨와 다른
이제 홍씨 연구원만 있고 업무 수행도 떨어지고 그리고 과제를 3D에서 2D로 하겠다고 예 그렇게 했던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네. 분명히 이 과제를 변경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신청을 하죠. 하고 네네. 해야 되는데 그때 신청을 한 사람이 이 사업을 수행한 사람이니까 김건희 여사죠. 네네 그렇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네. 이름을 김건희라고 안 하고 네. 다른 이름을 쓰지 않았나요? 네네. 네. 그 이름으로 해서 도장이 찍혀서 예. 공문이 이제 갔던 상황이고요. 그거를 콘진원에서 받아줍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했다면은 그 사유를 적었을 텐데 변경 사유가 그러니까 뭐, 그 사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포인트가 그겁니다. 2D에서 3D로 만든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는 이 아바타 운세 서비스에 대한 것을 3D로 만들겠다는 걸 2D로 만들면서 이것을 합리적인 제작 방식으로 좀 바꾸겠다. 그러니까 일단 심사를 할 때는 네. 최고 좋은 네네. 이제 혹한 네, 그런 그런 거죠. 그런 걸로 이렇게 네. 딱 제출을 했다가 네. 실제로 해보니 여러 가지 여건상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서 더 낮게 변경 신청을 했는데 네. 보통 학계에서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중간에 과제가 중단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2년 전에 저희도 검토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콘진원 당시에 협약서를 봤더니 이제 진흥원에서 그 협약서 내용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흡하거나 또는 이행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 일정과 지급액을 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건 협약서 안에 있네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공문을 보내자마자 바로 승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2D로 진행할 수 있게 제가 봤을 때 이게 특혜거든요. 굉장한. 보통 연구자들 같으면은 이런 연구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평면을 오히려 만들어 버리는데 이것을 승인까지 해주는 저는 이런 연구 과제는 정말 보다 처음 봅니다. 네. 특혜 소지가 아주 다분한데요 지금. 네, 전 처음부터 이거 특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협약서 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콘진원에서 네. 승인을 해줬다. 네, 승인을 아주 편안하게 해준 거죠. 편안하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또 이게 지원금이라는 게 한 번에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나눠서 지원이 되잖아요. 네, 원래 이제 네. 과제, 그러니까 현장 실사 평가를 해보고 과제가 제대로 됐냐, 아니면 이게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냐에 따라서 아까 협약서 내용처럼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좀 이따 좀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정상적으로 지원금이 청구되고 정상적으로 나갑니다. 예. 이게 아까 변경된 게 2007년 1월에 1월 30일에 공문이 발송이 되죠. 네.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변경이 됐는데 이 당시에 인건비가 나갔다고요? 지원금이 이제 청구된 건데요. 이제 여기서 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1월 30일에 3D로 만들겠다는 걸 2D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 과제 수행에 후에 이 과제 전체 애니타뿐만 아니라 콘진원에서 준 5개 사업을 다 이 점수를 내는데요. 그러면 3D에서 보통 우리 2D로 하게 되면 점수가 굉장히 낮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5개 과제 중에서 2등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왜 이렇게 과제 수행 계획 변경, 즉 혜택이란 혜택은 다 줬는데 심지어 과제 수행을 더 낮게 변경을 했는데 왜 이것을 2등까지 줬을까? 라고 하고 이제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아까 말한
그 심사위원 중 한 명, 전재우 씨라고 예. 당시에는 가장 높은 점수였던. 네네 예. 이분이 이제 당시에 선정심사위원이 당시에 3명이었고요. 네. 신규 심사위원이 2명, 총 5명이 예. 이제 요때는 심사를 했어요. 네. 아까 선정할 땐 3명이 심사를 했고 그랬는데 그때 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분이 그때 줬을 때 점수를 보통 우리가 잘한 거 우수 이러면은 뭐 90점 보통 이러면 한 뭐 80점대에서 뭐 얼마대까지 그다음 불량이면 70점 미만 네. 이러는데요. 이때 전재우 씨가 위원장이 90을 주고요. 고봉기 위원이 82점. 아까 말씀하신 나머지 위원들이 요때 이제 점수를 70점대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최하를 뺐더니 78.6점. 성공이 됐던 거죠, 과제가. 그럼 당초 계획서랑 이게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특혜를 너무 한 사람에게 너무 몰아주지 않았나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까지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전재우 씨의 이름이 계속 나오네요. 네, 전재우 씨가 당시 심사위원장으로 있었고 예. 엠플러스닷컴의 대표로 있었고요. 예. 현재는 이제 폐업을 하고 또 다른 업체로 간 건지 다른 업체의 대표인 건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는 엠플러스닷컴이라는 대표로 있으면서 심사위원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심사를 할 때는 전재우 씨하고 굉장히 밀접한 지금 관계가 있는 걸로 김건희 여사가. 근데 여기 이제 네. 고봉기 위원도 계신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검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국민대학교 이제 평생교육원에 지금 계십니다. 아, 국민대. 네네.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이 국민대죠. 국민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합리적인 의심도 들고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심사위원들은 70점대를 줬는데 이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줬을까? 그 평가위원들의 그 평가하는 기준이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특혜를 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뭐 심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 어떻게 이제 그걸 수행을 하느냐. 근데 중간 수행에서 더 나쁘게 수행을 했는데도 네. 거기에 통과가 되고 네. 돈이 계속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총 1억 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인건비로 쓰인 게 1억 원이라고. 네, 그죠? 90%입니다. 그러면은 뭐 제작이나 이런 거는 거의 안 원래 들어가나? 이게 그 지원 사업이긴 하지만 이제 그 기업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과제를 개발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네. 재료비, 제작비 예. 여기에 가장 많은 이제 비용이 주어졌어야 되고 그리고 이 지금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인건비 예. 세부표를 지금 보시면 인건비만 지금 거의 90%가 나가 있잖아요. 뭐 정확히 뭐 1억 현금으로 나갔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대응 투자 그 진흥원에서 준 건 7,700. 예. 그리고 업체에서 대응 투자한 게 이제 2,600인데요. 예. 그 중에서 내부 인건비가 저렇게 90% 나가는 저런 과제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만약에 국가 뭐 연구 개발이던 지자체 연구 개발이던 인건비를 저렇게 사용하게 되면 승인을 해주지 않아요. 아, 그건 왜 그런가요? 그렇게 되면은 자칫 이 과제를 이미 개발해 놓고 예. 개발해 놓은 과제를 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네네. 그거를 했던 사람들한테 인건비로 거의 다 쓰는 회사 그런- 인건비로 쓰거나 연구원들 그냥 인건비로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국가의 기업들의 우리 국가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좋은 또 R&D를 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건비를 저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나머지 금액을 보시면은 뭐 직접비 300, 200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저 금액으로 어떻게 제작을 할 수 있었을까?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신청을 할 때는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고 네. 돈이 충분치 않아서 시제품을 만들지 못한다. 아니면은 이거를 했을 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걸 심사에다 넣고 네. 그 돈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네. 테스트베드를 하는 용도잖아요, 보통. 네, 그렇게 안 했다면은 그렇게 네. 만약에 이게 사업 제안서 상에 네. 애초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과제를 선정을 했다면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건비를 90%를 사용하겠다. 이걸 승인한 것도 문제고 심지어는 과제를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었는데 3D에서 2D로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저렇게 국고가 들어가는 돈을 줘가면서 이게 누구 기업의 돈이 아니거든요. 네. 저희 세금이거든요. 이거를 뭐 평면을 만들라고 줬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혜. 왜 김건희 여사한테만 자꾸 특혜가 주어지는가. 그 부분을 저희가 들여다봤던 부분들인데 결국은 저렇게 인건비로 대부분이 다 지출을 하고 심사위원들 점수도 특정 심사위원은 높은 점수를 주고 이제 이게 반복되면서 이 과제가 결국은 성공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후에 2017년 3월 14일에 이 평가를 합니다. 아까 말한 전재우 씨와 고봉기 씨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한 15일이 있다가 2주가 있다가 애니타 2차 지원금이 이제 3,800만 원이 마저 지원이 됩니다. 네네. 그래요. 혹시 처음에 진짜 3D로 만들려고 했는데 네. 만들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인건비도 많이 줘야 되는데 하면서 2D로 바꾸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불가능하고요. 이제 뭐 연구개발 과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당초 저희가 제시한 안, 예, 그리고 발표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에 했던 안, 이 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네.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네. 3D로 만들었는데 완전한 구현이 힘들다. 이러면 가능하겠죠. 네. 근데 그것을 아예 2D로 만들고 다 인건비로 써버렸다. 이거는 이게 진짜 개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왜 국민 세금을 오히려 더 그럼 다른 업체에다 차라리 줬다면 그 업체가 더 국가 발전이나 기업 발전에 기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 선정 심사 때부터 네. 특혜의 의혹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사업 과제를 하면서도 더 처음에 제출했던 것보다 안 좋게 사업을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과가 돼서 돈을 지급을 받았고 그 사용도 거의 90 인건비로 다 사용이 됐죠. 97%를 인건비로 사용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학계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도 할 말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사실 그때 답변을 이모경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본인들은 당시에 답변에 사실 제가 우리 그래도 왜 그럴까 진짜 답변을 왜 이런 식으로 할까? 그냥 모든 부분에서 당시에 자료가 없다. 또는 이거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게 무슨 우리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할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과제에 아까 특혜한 게 아니고 전 특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이게 특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과제가 선정도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3D에서 2D 만들 걸 알면서 심사를 했다면 심사위원들이 이 과제를 아예 그냥 작정하고 줬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게 이 과제 평가를 해보면 굉장히 소수점으로 갈립니다. 그렇죠. 예, 항상 심사가 그런 건데. 예, 그래서 소수점으로 갈리고 그래서 평가위원들도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객관적, 공정하게 평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2D로 만들 작정인 거를 심사위원들도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발표 평가를 해보면 알거든요. 이게 구현이 될 것인가, 이 업체가 그만한 능력이 되는가
이걸 다 봅니다. 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 그 첨부한 자료를 보면 네, 그 능력을 네. 평가할 수 네, 있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42개 업체 중에 다른 업체를 지원했다면 그 업체는 이 과제를 상용화를 시켰을 거거든요. 실용화를. 근데 이 과제는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특허만 만들어지고 예,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콘진원에서 2009년도에 예. 이거 이제 상용화와 관련된 것들, 네. 예, 거기에 홍석화 씨가 개발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김건희 여사가 과제 책임자로 있던 그 어플에 예. 대해서 콘진원이 또 2천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 대해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과제가 실패한 과제인데 왜 또다시 이런 어플 개발을 하라는 것을 지원을 해줬냐. 예,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뭐 키프리스라든지 이런 곳은 뭐냐면 이 특허나 이런 출원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콘진원이 2천만 원 지원을 해준 것도 상용화 되지 않는 것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특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